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의 한 해수욕장. 황금빛 모래가 있어야 할 해변에 초록색 융단이 깔렸습니다. 구멍 갈파래입니다. 바다에서 자라 바람과 물살에 밀려 해안가로 끊임없이 밀려오면서 모래밭을 뒤덮었습니다. 이곳이 바닷가인지 파래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파래가 가득한데요. 파래가 썩으면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300톤 넘게 치웠는데 며칠 새 또 차올랐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죠. 이 냄새 때문에. 이렇게 갈파래가 썩어 있기 때문에 모래가 10cm만 손으로 파면 모래가 새카마요. 그래 조개 같은 것도 일절 안 나고. 최근 3년 동안 제주 해안에서 수거된 구멍 갈파래는 2만 3천여 톤으로 연수거량도 수천 톤에서 지난해 10,000톤을 넘겼습니다. 3월부터 7월 사이 주로 발생하는 구멍 갈파래는 비료나 오수가 섞인 배출수가 바다로 흘러가 생기는 부영향화 탓에 매년 그 양이 더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10년 전부터 자원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구멍 갈파래 추출물에서 항당뇨, 항비만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고 성게의 먹이나 전복 사료로 쓰는 연구도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뭔가 자원화 이런 연구들이 있긴 한데 상용화된 거는 지금 없고요. 현재로는 수거가 중요라서. 구멍 갈파래를 수거 처리하는 데는 매년 1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해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작은 물고기떼. 파래와 뒤엉킨 채 모두 죽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으로 떠밀려온 정어리 사체들입니다.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처음에는 멸치떼인 줄 알았는데 조사 결과 정어리떼였습니다. 어민들은 악취를 참아가며 정어리 사체 7톤을 수거했습니다. 나도 거의 70년, 80이 다 돼가는데 처음이라 처음. 이렇게 많이 오는 거는. 동네 사람 어느 정도 국 끓여 먹고 멸치 담을만 해놨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어리 조업량은 1990년 전국적으로 10만 톤 규모에 달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00톤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이런 영향에 최근 10년간 제주에서는 정어리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가을부터 정어리떼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출몰했고 경남 마산 앞바다에선 200톤의 폐사한 정어리떼가 떠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수산당국은 일단 정어리 개체수가 늘면서 바닷속 산소가 부족해져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급증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례적이라던 집단 폐사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6월에 처음으로 정어리가 출현한 반면에 올해에는 4월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출현 시기가 작년보다 2개월가량 빨라졌고요. 어획물 중에서도 정어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어리떼 집단 폐사는 사후 처리뿐 아니라 악취와 수질 오염 같은 환경 문제도 일으킵니다. 때문에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어리를 수산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군 탐지기를 동원해 정어리떼 규모와 이동 시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270톤급 조사선 바다로 2호를 타고 동중국해로 향했습니다. 위성 관측을 통해 확인한 해역 3곳을 지나 12시간 만에 도착한 바다. 마라도 남서쪽 150km 해상에 우뚝 솟은 높이 36m의 철골 구조물이 나옵니다. 태극기가 선명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근해에서 거대한 해조류 무리와 맞닥뜨렸습니다. 청록빛 바다 위를 검게 뒤덮은 괭생이 모자반 군락입니다. 커다란 모자반 행렬이 물결을 타고 일렁이며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기름 유출로 오염된 바다처럼 점점이 흩어진 모자반들이 흉물스럽게 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총 100m에 달하는 괭생이 모자반 군락이 띠를 이루면서 넘실대고 있습니다. 근접 관찰을 위해 작은 고무보트를 내렸습니다. 엔진을 끄고 조심스럽게 노를 저어가며 군락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수중 카메라로 물밑을 들여다보니 수면 위에서 보는 것과 달리
깊이 1m까지 모자반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선박들이 스크류에 굉장히 모자반이 감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가 참 위험합니다. 조사팀이 갈고리와 뜰채를 이용해 모자반을 건져 올립니다. 이어 가위로 잘라 갑판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 시료 채집을 하는 건데 유전자 분석을 하면 모자반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사팀은 또 모자반 더미에 작은 원통형 기기를 줄로 매단 뒤 다시 바다로 던집니다.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겁니다. 추적기가 보내는 신호를 통해 대규모 군락이 우리 해안으로 접근하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주 동쪽 해수욕장 등에서 또 괭생이 모자반이 발견됐는데 피해 범위는 이미 전라도와 충청도 해안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대규모 군락 역시 조류와 바람을 타고 밀려들 수 있습니다. 연안에선 어선 조업과 선박 항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김을 비롯한 양식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해안가에 쌓이면 경관을 망치고 악취를 풍깁니다. 탐지한 정보는 각 지자체에 전달돼서 연안에 유입되기 전에 갱생 부재를 수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해조류의 습격은 지구 곳곳에서 골칫거리입니다. 인공위성 영상으로 보면 서해는 중국 동해안부터 우리나라 제주도 서쪽에 걸쳐 폭넓게 괭생이 모자반이 확인됩니다. 대서양에는 아프리카 서해안부터 멕시코만까지 모자반이 뒤덮고 있습니다. 올해 관측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괭생이 모자반과 비슷한 모자반 종류로 지난달 멕시코의 카리브해 휴양지를 덮쳤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도 거대한 군락이 나타나 기름띠처럼 떠다니며 피해를 줬습니다. 대서양은 2011년, 우리 서해는 2015년. 모자반이 대거 밀려오기 시작한 건 10년 안팎부터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폭증한 이유는 우선 수온입니다. 학년에 들었을 때는 이제 오히려 수온이 좀 약간 더 높은 게 성장에 촉진되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전 세계의 바닷물 온도는 관측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맨 위에 붉은색이 올해 수온인데요. 21.1도로 이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오를 때 더 많이 올라가는 해역이 있습니다. 모자반이 급증하고 있는 멕시코만과 동중국해가 바로 그런 해역 중 하나입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비료 같은 유기물과 각종 오염물질이 많아진 영향도 있는데 모자반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동중국해에는 또 하나의 요인이 추가되는데 중국이 실시한 괭생이 모자반 대량 증식 사업입니다. 저렇게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결국 그 인간에 의한 해중립 조성 사업이 그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자반을 수거하는 것도 일이지만 처리에도 비용이 듭니다. 지금은 대부분 소각해서 버리지만 최근 미국에선 모자반을 수심 2,000m 심해로 가라앉히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모자반에 든 탄소를 공기가 아닌 바다에서 처리해 탄소 저감 효과까지 거둔다는 겁니다. 또 모자반을 식용이나 거름으로 쓰거나 유효 성분을 추출해 미용 산업 등에 활용하는 대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